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177석의 거대 여당 민주당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죄를 무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더니 급기야 1987년에 일어났던 칼 858기 폭파 사건도 재조사해야 한다. 여기에다가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원에 안장된 일부 인사에 대한 파묘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여권의 과거사 캐내기, 뒤집기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이유 어디에 있는지 서성교 건국대 조병 교수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교수님. 네. 이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이건 이미 대법원 판결도 났고 본인이 또 포교까지 다 한 사건이에요. 또 전후 관계로 보면은 일부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9억 원의 뇌물 중 3억 원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사 13명이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을 한 사건 아닙니까? 예.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지속적으로 들고 나오고 있어요. 무죄라고. 예. 그건 이제 한명숙 전 총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 이제 이 인물에 대해서 조금 보면 이분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동안에도 또 국회의원도 하고 서울시장 출마도 하고 여성운동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큰 어머니 같은 대모적인 역할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2015년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자기 대모가 과거에 유죄 판결 받은 게 불명예스럽다. 예. 이분 정도는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명예회복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역사는 이게 성자의 기록이냐, 아니면 후대의 역사가가 올바르게 공과를 평가해서 공정하게 기록해야 되느냐, 이런 입장이 있는데, 이거는 정치가 해결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요. 이건 이제 법원에서 판결 났는 문제고, 혹여 나중에 역사적으로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져서 억울하다 그러면 역사가들이 다시 정리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런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다면 재심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법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리고 오만한 지금 이제 민주당 여당이 우리가 플라톤 국가론을 보면 정의란 무엇인가 규정할 때 정의란 옳고 그름이 아니고 힘을 가진 자의 이야기가 곧 정의다. 즉 힘의 정의다. 이런 왜곡된 정의관에 대한 논변들이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 이제 입법부도 완전히 이제 마지막에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청와대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지금 사법부, 법원과 이제 검찰은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헌법재판소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언론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상당히 아니라 거의 다 장악했죠. 시민단체도 장악하고 이제 대한민국은 곧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곧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의다. 마음대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게 올바른 거다. 과거에 자기들이 억울하게 잘못된 것들은 다 뒤집어 가지고 올바로 잡겠다. 이런 굉장한 오만한 독선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 치고 억울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다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그가 간 죄를 진 사람들도 다 변명거리가 있고. 근데 한명숙 전 총리도 본인 스스로 알 텐데 지난 23일에 있었던 노무현 11주기 거기에서도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또 소감을 물을 거 아닙니까? 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자기가 억울한 피해자나 당한 것처럼 요새 피해자 코스프레를 잘하잖아요. 조국도 피해자 코스프레고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치 무슨 커다란 어떤 권력한테 당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문제는 최강욱 이 말썽 많은 사람 있잖아요. 지금 열린민주당 대표가 됐고 이분도 이제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은 검찰 스스로 안 밝히면은 이거 공수처로 가는 수밖에 없다. 예. 아니 공수처가 이런 거 조사하라고 공수처가 재판 다 끝나고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 그 조사하라는 게 공수처입니까?
예, 그렇게 말씀입니다. 이걸 이제 정말 문제가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재조사도 있고 재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당시에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을 줬다라는 한만호 씨가 있는데요. 이분 이제 돌아가셨는데 한만호 네. 비망록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제 이슈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검찰의 회유로 허위 진술을 했다. 돈을 안 줬는데 돈을 준 것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 비망록이라는 것은 2010년 그 재판 당시에도 재판정에 제출이 돼가지고 검찰 쪽에서 내놓은 거예요.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도 사실을 다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법관들이 판결을 했는데 전혀 새롭지 않은 내용을 새로운 것으로 드러내면서 재조사, 재심 또는 공수처 이야기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은 재조사라는 것은 확정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운 증인이 나타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새로운 증거와 증인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재심이라는 것은 확정 판결하기 위한 사실 인정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판사들이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재심을 다시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재조사도 재심도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최강욱 당선자가 검찰 스스로 입장을 밝히고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안 하면은 공수처에서 하겠다 그러는데 검찰은 입장을 다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럼 남은 방법은 7월 달에 설치 예정인 공수처인데 공수처에 이게 수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시효도 이미 지나버렸어요. 다 시효 지난 것을 공수처가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최강욱이나 민주당에서는 사또 재판을 한 거예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니까 이쪽 얘기들은 그거 아닙니까? 예. 한명숙 총리가 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나는 무죄다. 그 속에서 사실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본인은 뭐 양심으로 봤을 때 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무죄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법정에서는 유죄를 인정했고 유죄 그럼,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법적으로 받은 게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최근에 민주당과 이런 일부에서 재조사해야 된다, 뭐 공수처 조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취임 전에 2015년 9월 달에 보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억울한 사건이다. 그리고 올바로 해결돼야 된다. 그때 이런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청와대나 민주당에서는 또 이거를 조금 이슈를 키우려고 그러지 않고요. 키우려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김태년 원내 대표도 며칠 전에 모든 정황이 한명숙 총리가 검찰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가리킨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친노 핵심 중에 박범계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의원도 한만호 비망록을 다시 들여다 봐야 한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군불대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상원 변호사님도 여기 나와서 그 얘기는 그 박범계나 이런 분들 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들인데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걸 뻔히 알고 시효도 이미 지난 얘기를 꺼내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 외에는 달리 뭐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요 근래 또 김명수 대법원장 이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사법부 불신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 전에 전국 법관회의인가 뭐 여기에 가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하라 이렇게 또 지시를 했더라고요. 예. 훈시죠, 훈시. 물론 국민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재판을 하라는 뜻으로 그쪽에서는 해명을 했던데 예.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재판이라는 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많이 중요한 재판들이 남아 있잖아요. 김경수, 이재명 뭐 할 거 없이 조국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하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이렇게 잘 알아서 권력의 입맛에 맞게 하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사법부도 믿을 수 없고 법도 믿을 수 없다. 우리가 뭐 이현령 비현령이란 게 아니지만 코에 걸면 코 걸고 귀 걸면 귀 걸이고 어떤 판사는 이거를 유죄로 인정하고 어떤 판사에 가면은 저거는 무죄로 인정하게 되고 또 어떤 변호사를 잘 쓰면은 무죄고 변호사 안 쓰고 혼자 법정에 서게 되면은 무조건 유죄로 가게 되고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법의 그 어떤 안정성, 법의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과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이라는 걸 설정해 놨거든요. 예. 이런 범죄 정도면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판결을 내려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법과 원칙과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여론 재판하라. 그런 것은 결국은 여론 재판을 하라는 건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재판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결국은 여론은 법적 정의가 없는 다수에 따라서 하게 되고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모든 정치적인 이런 뭐 재판 문제가 전부 다 여당에는 유리하고 야당에는 불리하게 되게 되면은 이게 무슨 정의가 있는 사회입니까? 공정한 사회입니까?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힘없고 약한 서민들은 법정에 가서 다 유죄를 당하고 또 자기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속된 말 내가지고 여론 플레이를 잘해가지고 국민의 여론이 지지를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있던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무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강욱이랑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지난 선거에 우리 다 심판 받았다. 여론 심판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 무죄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소되어 있는 사람이.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인 선택을 받았는 거지 정치적인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도덕성의 문제, 법적인 문제가 다 용서받는 겁니까? 면죄부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욕을 얻어먹게 되고 정치 과잉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건요. 정치는 정치의 영역에서 정치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정치는 정치 일만 하면 되는데 정치가 왜 법의 영역에 뛰어들고 재판의 영역에 왜 뛰어들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뭐 한명숙 전 총리 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은 뿌리이자 대모격이니까 좀 마음에 비실할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또 명예 회복을 하려면은 그게 이제 특사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론도 좀 조성해야 하니까 그런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윤미향 보고서 아주 일방적인 것도 이렇게 이해찬한테 올려가지고 이해찬이가 그것 보고 야, 입 다물어! 이렇게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1987년 12월인가 11월이죠. 11월입니다. 29일이죠. 그 칼 858기 폭파 사건 이거 재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또 나왔어요. 예. 물론 그 858기 폭파 문제를 놓고 그동안 뭐 정치적 음모론이다. 왜 그러냐면 그의 말에 대선이 있었으니까 예. 그 앞두고 이렇게 그 당시는 이제 국정원이 아니고 안전기획부죠. 예. 그런 데서 무슨 공작을 부린 거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뭐 설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미 이것은 진상조사와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도 조사해갖고 이건 북한에서 폭파시킨 거라는 거. 그건 다 이렇게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지금 다시 들고 나와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정부 말기 2007년에 국정원 진상조사 결과 북한 공작원이었던 김현희 씨에 의해서 공중 폭파돼서 승객과 승무원 115명이 저는 실종, 사망으로 다 추정이 되는데 실종된 사건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설훈 이분은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거 뭔가 미진한 게 많다. 다시 한번 조사해보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대선이 있었고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이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재조사를 연결시켜 가지고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또 혹여 조그만한 사소한 문제라도 있으면 들춰내 가지고
과거를 다시 적폐라 몰아가지고 수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자마자 거대 여당이 돼가지고 지금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것 말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는데 제2의 적폐청산을 하려는 것 같아요. 과거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가을기 폭파 사건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은 또 자칫하면은 조국 사건과 비슷하게 진영 논리로 싸움이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국론이 또 양분이 돼가지고 국론까지 이렇게 분열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정부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서 매듭이 지어졌다면 그걸 받아들여야지. 예, 그걸 맞습니다. 못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천안함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의구심을 갖는 것이고 그것을 완전히 뒤집자고 나오는 것은 전혀 별개이고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또 그럴 수가 있는데 민주당의 최고위원에다가 지금 이번에 5선 중진의원 아닙니까? 예. 이런 분들이 좀 사력 있게 문제를 제기를 해야지 라디오 뭐 이런 인터뷰라든가 이런 데 나와갖고 막 후자비를 이렇게 끄집어내 못 치자는 건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보편적 역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다 밝히고 결론을 내리는 문제는 그냥 일단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새로운 뭐 사실이라든지 뭐 새로운 문제가 터지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조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예. 아무런 새로운 뭐 사실이나 증거나 정황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이 문제를 불거내 가지고 다시 뭘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사실에 관계하지 않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거는 이제 첫 번째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적폐청산 이게 이제 사실은 더 이상 나올 것도 없고 이제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 지금 이런 정도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미래를 향해서 국가 발전을 어떻게 시킬 거냐. 그렇죠. 이게 정치의 목인데 예. 아 이제는 땔감이 떨어졌으니까 땔감을 다른 데서 구해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2적폐청산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사실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우격다짐으로 이런 것 저런 거 지금 끌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당과 집권 세력의 어떤 대한 부재, 국정 운영 능력의 미흡하면서 나오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지나치게 되면은 사실은 역사라는 것은 현재에서 미래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역사가 미래로 가지 않고 자꾸 과거로 가게 되면 과거에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칼기 폭파 사건도 당시에 피해 가족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요. 다시 그 상처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 상처에 쉽게 말해서 소금을 뿌리면은 그 상처가 났습니까? 상처가 더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민이 또 분열되고 갈등을 겪고 옳으니 그러니 하다 보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뭐 새로운 사건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친여 언론에서 미얀마 앞바다에서 칼기 동체 비슷한 것이 해저에서 뭐 발견도 아니고 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 이런 것을 보도를 했어요. 그걸 기하로 해갖고 지금 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민주당이 소수 정파하고 과반도 얻지 못했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정략적으로 어떤 동력을 얻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은 거대 여당 아닙니까? 예.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운동권 출신들 인사들이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그런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하나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동작동 국립묘지에 뭐 많은 분들이 뭐 국가유공자들도 계시고 전직 대통령도 있고 지금 안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충원에. 그런데 그 동작동 가불구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김병기 의원 이제 예. 재선이 됐고 이번에 나경원 의원을 꺾고 나온 이수진 이제 당선자죠. 이 사람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고 나왔냐 하면은 거기에 친일파들이 있다. 그 사람들 묘를 말하자면 국립현충원에서 파내야 한다. 파묘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또 주장하고 나섰어요. 대표님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국립현충원이 동작구 갑을의 현충원입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자기들이 국립현충원에 마음대로 할 수 자기 지역구 내에 있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국립현충원은 이 대한민국을 위해 가지고 그동안 희생했던 독립유공자 또 뭐 전쟁 때 희생분들 그다음 또 국가유공자들 이런 분들이 안장된 곳 아닙니까? 자기들이 이 현충원 조성하는데 속된 말 해가지고 뭐 도움을 준 게라는 것도 있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수진 씨는 아직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당선인이에요. 판사 출신이에요. 이분이 지금 무슨 역사를 무슨 알고 당선되니까 세상이 뭐 다 쥔 것처럼 무슨 나경원 꺾었다고 그렇게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지금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개 이제 초선들 그렇습니다. 뭐 세상을 다 쥔 것처럼 이제 내가 국회만 들어가면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24일 날 그러니까 어제죠. 그저께인가요? 현충원 역사 바로 세우기 행사를 벌인 모양이에요. 뭐 친일파 파묘 법률안 또 국립묘지법 개정안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판해야 한다. 그게 과거 조선시대 같으면 부관 참시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아직 국회의원도 되지 않은 분이 정치나 똑바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역사는 역사가한테 맡게 됩니다. 이분은 뭐 판사 출신이고 뭐 논란이 많았던 분인데 지금 이제 자기 지역구에 있는 역사 바로 세우기 뭐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뭐 붕 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 국민들 귀 한번 들을 사람 몇 사람 없고요. 그리고 역사란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엄정한 역사적 기준을 가지고 역사가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사실관계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란 것은 누구나 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거기에 안장되신 분들은 과보다는 공이 훨씬 더 그렇죠. 많았기 때문에 그냥 안장이 된 게 아니고 이 안장되기 위해서도 안장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된 분들은 그냥 없고 일부 뭐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져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 심의위원회 이런 걸 거쳐가지고 다시 결론을 하면 되는데 상훈법이라든지 국가묘지법을 개정해가지고 자기들이 역사적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게 정확한 겁니까? 이거는 참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같이 함께 참석했던 그 이번에 재선이 된 김병기 뭐 의원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 국정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2013년까지 국정원에 계시다가 뭐 정치권에 돌아서 이제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두 번째 됐는데 이분도 뭐 파묘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다. 사실 이런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의 앞뒤, 전후 이거를 판가름을 못하고 이렇게 부하내동한다는 것은 이분도 국가 간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등소평이 모택동을 07 과상으로 평가를 한 것처럼 어떤 정치인이든 간에 100% 잘하고 또 100% 못하는 것은 없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에 더 비중이 많았느냐 이걸 평가를 해서 해야지 과만 보고 과 일부가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역사적 평가 자체를 훼손하려 해서는 곤란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 됩니다. 이제 5월 30일부터 20일 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과거 역사 문제를 끄집어내서 누가 잘했느냐 누가 못했느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런 식으로 과거 역사 논쟁 또 더 나아가서 전쟁이 시작되게 되면 과거에 발목 잡혀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정치의 영역, 국회의원의 역할만 좀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뭐 문제되는 역사적인 문제는 역사가들에 맡겨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게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지면 그때 가서 거기에 따르는 부합한 법 개정이라든지 뭐 조치를 내리는 게 필요하지. 아직 국회가 시작도 안 됐는데 지금부터 과거로서 과거를 정리하자. 이게 참 21대 국회도 이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과 여권이
지난 총선에서 크게 이겼다고 해가지고 지금 너무 오만하고 교만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를 파헤치기로 하면은 임진왜란까지도 올라가서 다 역사를 파헤치고 공과를 논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